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건 뭐 갈아치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 이 지표는 향후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있는 수치라서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 그야말로 뭐 자연스러운 소멸 단계로 가는 건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다름 아닌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률이 지난해 2월에 비해서 다시 3% 이상이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그냥 골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출생 부분을 보면 2월 출생아 수가 19,362명, 전년 동월 대비 658명이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작년 통계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줄어가는 모습이 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도 출생률이 0.7명에서 완전히 0.6명대로 고착화가 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구 증가의 저공비행 시대가 열린 건데 절대로 고도를 높일 수 없는 엄청난 인구 하방 압력의 작용으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없다는 게 더 문제죠. 그러면 앞으로 출생률은 계속해서 줄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렇게 출생률이 훅 떨어지게 되면 생산력 저하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고 동시에 경제 전반의 톱니바퀴가 기본적으로 노동력이라는 수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걸 돌릴 수 있는 파워가 앵꼬가 나는 건데 앞으로 한국의 국가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분명히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연 증가 부분을 보면 2월 마이너스 1,614명으로 자연 감소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그래프가 아래로 쭉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로 쳐져서는 다시는 올라올 것 같지 않은 이 고착화되는 모습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인구 자연 증가율에서는 상당히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사망자 수보다 출생률이 더 올라서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늘 통계청 출생률은 이제부터 기록적인 인구 하한선을 찍어내는 지표들을 내놓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생산 동력에 크나큰 렉이 걸리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그냥 바로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데 전국에 빈집이 은퇴자들 베이비 부모들이 내놓은 집이 1,000만 채 가까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급격한 출생률 저하가 거의 배가 효과를 가져와서 그냥 텅텅 비어있는 불 꺼진 집들이 쏟아질 수 있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 널려 있게 되면 이제 그냥 발에 차이는 게 아파트가 되겠죠. 그 누가 매매로 사려 하지도 않고 게다가 임대로 살아주지도 않을 을씨년스러운 콘크리트 더미가 한순간 자산 가치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추락할 수 있는 집값 대변동 시대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적어도 이런 출생률의 밑불을 지필 만한 가장 구속력이 강한 사회적인 시스템 바로 결혼, 혼인 건수 역시도 전년 동월 대비 5%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출생률을 가져올 수 있는 양화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기본 동력을 소실하게 됨으로써 이게 빈약한 혼인 증가율이 악화되는 양상으로 가는 바람에 출생률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절대로 출생률 감소를 해소하지 못하는 빗장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기본 혼인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인공수정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를 낳지는 않잖아. 우리나라는 조금은 전통적인 사고방식 확고해서 그러니 혼인을 포기한다는 건 결국 2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구조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가정이 울타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일평생 한국에서 집 하나 겨우겨우 장만해서 온 가족 위해서 이 한 몸 대출 원금 이자라는 돌아가는 맷돌에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하는 집값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단호히 1인 세대는 거부하는 거죠. 아니 짧은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집 하나 바라보고 세크리파이스 희생할 수 없는 거 아닌가. 1인 가구의 항변 맞는 말입니다. 맨날 희생 번트만 칠 일 있습니까?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집값 접근성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내 한 몸 스스로에게도 의탁하기 힘든 정말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인데 그러니 인구 동향이 2월 파격적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출생자 수 감소, 사망자 수 증가. 이건 그냥 액면으로 보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딱 나오는 수치 아닙니까? 게다가 가정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이혼 건수 증가, 자연 증가는 고로
결과값으로 마이너스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작년에 이런 출생률이 극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일단 집값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 발표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2015년 가격으로 집값이 움직여야 출생률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뭐 대출문만 열어주고 특공 기회만 부여해준다고 밋밋한 출생률이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 제로죠. 지금 이렇게 하부적인 인구 구조가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한국은 아마도 그냥 주변국에 흡수될 수 있는 위기도 올 수 있는 거고, 이 정체성이라는 게 그닥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인구 구조로 가게 되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는 그냥 뿌리부터 희석이 되어버리는 일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국가적인 위기죠. 어떤 경제 위기, 금융 위기보다 더욱 치명적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이 엄청난 사태인데 그냥 미정미정한 상태입니다. 해답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값만 조정이 되면 이런 모든 부작용이 일거에 해소가 됩니다. 온통 부동산 자산을 80% 이상 때려놓은 아주 이상한 가분수 같은 대갈장구 같은 부동산 구조가 균형을 완전히 잃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자연적인 집값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부동산 시장의 집값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이게 인위적으로 집값을 낮추려는 시도가 없어도 시장 스스로가 대외 변수에 의해서 급격하게 가격을 셀프로 조정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출생률이 줄면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초반에 말씀드린 은퇴자들이 집값 변동이라는 이상기후 느끼고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으로 기존의 집을 속도감 있게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집값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집들이 시장에 나와도 이제 기본적으로 출생률이 뒷받침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선 누가 그 집을 소화해 줄 수 있을까? 가뜩이나 인구 구조도 혼인율이 급감해서 1인 세대가 대세인데 소형 평수, 국평은 이미 물 건너가고 있는 평수고 초소형이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건데 수요도 줄지, 그나마 있는 수요도 중대형은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기준금리 상황, 경제지표, 물가지표, 유가지표도 문제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집값 추이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부동산 상황 맞습니다. 오늘 뭐 헬리오시티 거래만 봐도 뭐 송파구 집값이 다시 날개를 달았다고 설레발들을 치고 있는데 서울 집값의 풍향계는 고스란히 4월 21일자 거래로 고점 21억에서 17억으로 주저앉았죠. 그냥 4억 가까이 하락을 한 건데 25평이면 회전율이 제일 좋은 평수 아닙니까? 저층 거래에서 뭐 15억까지 나왔었고 16억 선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거죠. 송파구 매물량을 보면 계속해서 증가 추세, 6,700건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증가세를 가지고 간다면 결국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서둘러 빠져나와야 하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출생률 저하와 함수 관계를 따지자면 만세대 가까운 헬리오시티 물량을 받아줄 만한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이 될 건가. 장기적인 뭐 관점이지만 답이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 매물이 송파에서도 계속해서 쌓이는 것처럼, 아니 매수자와 매도자가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무슨 투명인간하고 눈치싸움하고 줄다리기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대외 변수 악화로 인해서 매수세가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인데 출생률 봤잖아. 기본 수요가 다 말라가고 있어요. 기다려줄 수요가 없다라는 건데 셀프, 집값 띄우기, 신고가 등등등 오만상 모든 앵그리, 어글리, 헝그리 표정을 다 지어봤자 이걸 떠받쳐줄 기본적인 인구 구조가 되지 못한다는 거고, 굳이 1인 세대가 1,000만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전처럼 뭐 자산시장 노리고 부동산의 진입을 서두르려는 사람들도 슬슬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이 점점 녹아가고 있는 거고 노후화 슬슬 녹이 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박살나는 곳이 바로 상가들 아닙니까? 아파트값 박살나기 전에 아주 분명한 선제지표인데 눈물의 땡처리가 시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10억짜리가 2억에 나뒹굴고 있어도 여전히 공실. 이건 뭐 거의 역대급 공포라 볼 수 있죠. 수도권 상가는 뭐 거의 초토화, 반값 경매가 매일매일 쏟아져도 이런 유령 상가 잘못 받았다 그러면 골로 간다는 사실, 아니 뭐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물으려는 사람도 없는 거고, 심지어 뭐 인천 쪽, 청라, 김포 대형 상가들도 80% 공실로 가고 있어요. 일단 상가는 수익률이 대세인데 아무리 뭐 계산기 두드려봐도 손익분기점 안 나와요. 그냥 계속해서 꼬로박는 손실만 지배적이니 이렇게 상가 공실이 무서운 건 아파트와는 달리 땡처리하려 해도 수년간 묵은지 묻어놓은 것처럼 먼지만 폴폴 쌓이다가 결국 경매행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가 공포의 공시률이 바로 아파트로 전이가 된다는 거고, 우리가 출생률 극악의 구조가 결국은 수요가 다 떠난 갯벌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선제지표들, 상가와 같은 선제지표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 타이밍 잘 잡으신다면 2024년 올해 아주 좋은 기회가 오실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또다시 기록을 찍었습니다. 이젠 정말 소멸로 가는 건가? 기본 수요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모든 시장은 하향세, 아니 기존의 사이클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부동산 시장의 대분기점에 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폭포수같이 쏟아질 매물과 이 가격의 하락세는 더욱 이런 요인들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